쓰레기 같은 저주받은 여자와 선생님, 동생이 갑자기 쓰러진 거야. 삼촌이 짐 정리할 테니까 얼른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그랬대. 그래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갔지. 입원 절차는 빠르게 진행됐고 검사를 했어.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뇌에 물이 찼대. 이걸 제거하면 괜찮을 거래. 그래서 수술 예약을 받고 응급실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카드가 긁히지 않더래. 삼촌에게 전화를 했대. 안 받았지. 짐 싸느라 바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일 삼촌이 오시면 계산하겠다고 했지. 그리고 입원한 동생 옆으로 갔어. 의사가 괜찮을 거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동생 옆에서 눈을 잠깐 붙였대. 삐삐삐 하는 급하게 들리는 신호음에 눈을 뜨니까 갑자기 악화된 남동생은 입원 하루 만에 사망. 부모님에 이어서 동생까지. 막막한데 떠오르는 사람은 삼촌밖에 없더래. 그래서 일단 삼촌 집으로 택시를 타고 갔어. 삼촌 집 대문 앞에는 동생과 그 여자의 짐이 놓여 있더래. 초인종을 눌러도 답은 없고 그때 여자는 느껴지더래. 자신이 벌 받는 거라는 거. 막연하게 그냥 죽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래. 난 죽어야 돼. 하면서 계속 걸었대. 그렇게 걷다가 절벽 끝에서 갑자기 너무 서러워서 울고 있었다는 거야. 그 소리를 영어쌤이 들었던 거지. 그 여자의 말투는 전라도 사람이었는데 농아란 곳은 경상도였어. 여자는 그 산이 어딘지도 모르고 언제 산에 도착했는지 언제부터 절벽에 있었는지 몰랐어. 자기 얘길 다 끝내고 울고 있는 여자를 보면서 영어쌤은 진짜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면서 저 여자가 했던 짓을 생각하면 진짜 벌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래. 이상한 건 왜 그렇게 자세히 얘기를 해줄까 싶었대.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말이지. 어쨌든 영어쌤과 남자들은 같이 막걸리를 마시면서 그 여자를 위로해줬고 자살이 답은 아닌 것 같다고 말렸대. 여자도 같이 대화하면서 점점 감정이 두그러지는 것 같더니 고맙다면서 다시 살아보겠다고 이제 가겠다면서 일어나더래. 어딘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시냐고 농활 철수할 때 같이 가자고 했는데도 여자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걸어 가버렸대. 뭐 어차피 모르는 여자고 생명 한번 구해줬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여자를 보냈어. 영어쌤도 자리를 정리하고 농활 철수를 준비했지. 그렇게 학교로 돌아왔고 영어쌤은 영광의 상처와 함께 자살하려는 여자를 구한 영웅으로 술을 또 샀대. 그리고 4학년 마지막 기말고사 시즌이었는데 그때 영어쌤은 온룸같이 좁은 데는 싫어서 아파트를 친구와 같이 얻어서 살았대. 방 2개의 거실이 있는 곳으로. 전날 시험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우고 시험이 일찍 끝나서 집에 가서 얼른 자야겠다는 생각뿐이었대. 마침 친구는 시험 공부 때문에 도서관에 있었거든. 학교 정문으로 걸어 내려가는데 정문에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웅성거리고 있더래. 무슨 일인가 해서 가봤는데 웬 이쁜 여자가 울면서 누구 이름을 부르더래. 맞아, 영어쌤 이름이었어. 같은 과 사람부터 해서 점점 영어쌤을 보기 시작했대. 아닌데, 저런 여자 건든 적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생각이 났대. 그때 그 여자다. 그땐 그래도 사람 같은 얼굴이었고 차분했는데 지금 모습은 약을 한 것 같이 멍한 눈으로 영어쌤 이름만 불렀대. 점점 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과격한 사람은 막 영어쌤을 불러서 따지려고 했어. 그래서 일단 그 여자를 데리고 빠르게 택시를 탔대. 택시를 타자 울던 여자는 훌쩍이면서 아무 말도 안 하더래. 보는 눈이 없으니까 진정이 되면서 영어쌤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어. 이름도 알려준 적 없고 학교도 알려준 적이 없는데 전라도에 산다고 했던 여자가 어떻게 서울까지 와서 학교 앞에서 내 이름을 부르고 있었을까. 도무지 말을 걸어도 여자는 대답은 안 했고 일단 집으로 데려갔대. 집에 도착하니까 여자가 한마디 하더래. 피곤해. 그래서 영어쌤 방에 데려다 줬는데 여자가 자연스레 침대에서 잠을 잤어. 자는 모습이 엄청 섹시하더래. 덮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지. 근데 영어쌤도 피곤했잖아. 밤새 공부했으니까 말이지. 그래도 꾹 참고 친구 방으로 가서 잠이 들었대. 참 쿨하지 않아? 모르는 여자를 방에 재워놓고 옆방에서 자신도 잤대. 슬슬 잠이 들려고 하는데 중얼거리는 소리가 나더래. 남자가 외는 주문 같은 소리가 잠이 깨면서 점점 선명히 들렸대. 순간 너무 섬뜩했는데 궁금했어.
그래서 문을 살짝 열었는데 역시나 영어쌤 방에서 나더래. 분명 남자 목소린데 여자가 있는 방에서 나니까 무섭지만 살짝 문을 열었어. 여자가 침대에서 일어나서 몸을 앞뒤로 흔들고 주문 같은 걸 외우고 있더래. 무서워서 그런 건지 점점 몸이 안 움직이는 것 같았대. 그때 여자가 주문을 외면서 눈만 문 쪽으로 돌리더니 영어쌤을 쳐다봤대. 그리고는 살짝 미소를 짓더래. 영어쌤은 생각했지. 이대로 있으면 나는 죽는다. 저건 사람이 아니다. 나가야 된다. 도망쳐야 된다. 움직이지 않는 몸에 억지로 힘을 줘서 밖으로 뛰쳐나갔어. 그때 영어쌤 집은 아파트 2층이었대. 그래서 계단만 몇 번 내려가면 경비실이니까 거기까지만 가자라고 생각했대. 그런데 아무리 계단을 내려가도 1층이 안 나오는 거야. 한층 내려갔다고 생각하고 보면 다시 2층. 다시 내려가서 보면 또 2층. 그렇게 1시간 정도를 계속 내려갔대. 힘들어서 죽을 것 같고 그만 내려가고 싶은데 그 주문 같은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더래. 그래서 멈추면 안 될 것 같았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니까 1층 입구가 보이더래. 그 여자랑 눈이 마주치고 도망치기까지 1시간 30분 정도 지난 것 같았는데 밖은 깜깜한 밤이었어. 계단 내려올 때 분명히 낮이었대.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는 게 분명히 보였대. 일단 영어쌤은 경비 아저씨를 급하게 불렀어. 영어쌤도 그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른대. 근데 경비 아저씨가 용하게 듣고 경비실에 들어오라시면서 어디로 전화를 걸었대. 숨이 점차 진정되고 피곤함이 급하게 밀려올 때쯤 경비실 앞으로 승합차 한 대가 도착했어. 영어쌤은 땀이 식고 숨이 진정돼서 피곤함이 몰려오고 있었어. 경비 아저씨랑 있으니까 뭔가 마음이 진정되었다는 거야. 물론 경비 아저씨도 무서웠는지 집으로 가보진 않았어. 잠시 뒤에 승합차 한 대가 경비실 앞에 도착했지. 차에서 50대로 보이는 스님이 내리시더래. 그리고 영어쌤과 스님이 경비실에서 만났어. 영어쌤을 보자마자 스님이 얘기했대. 잘했어. 죽는 생명 살린 건 잘했는데 잘못 걸렸어. 영어쌤은 기독교인이라서 그런 거 안 믿는데 그런데 뭔가 의미심장한 말이라서 움찔했대. 스님이 바로 물어보더래. 어디야? 도저히 무서워서 갈 수가 없었대. 제발 부탁입니다. 스님 혼자 가시면 안 될까요? 결국 호실만 알려드리고 스님이랑 경비실 아저씨 두 분이서 올라가셨대. 1시간쯤 후 스님이 정신 잃은 여자를 등에 업고 내려오시더래. 그리고는 말씀하셨어. 아직 아무것도 묻지 말고 한 달 있다가 우리 절로 찾아와. 그 전까진 절대 와선 안 돼. 대답도 못하고 어버버하고 있는데 스님이 여자를 승합차에 태우더니 가버리더래. 영어쌤은 집에도 못 들어가고 도서관에 공부하고 있는 친구를 찾아서 같이 있다가 집으로 왔대. 친구한테는 다른 사정은 얘기 안 하고 방을 바꿔서 쓰자고 그랬대. 그리고 스님이 가고 나서 경비 아저씨가 얘기해줬는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가니까 여자가 거실에서 창문 쪽을 보고 서 있더래. 아저씨가 스님 뒤에 숨어 있는데 여자가 스님 쪽을 보면서 눈물을 툭툭 흘리더래. 아까워. 아깝다. 하면서 그리고는 스님이 고함 몇 번 지르니까 여자가 쓰러지더래. 한 달 뒤 영어쌤은 무서웠고 기독교에다가 귀신도 안 믿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나도 스님을 찾아가고 싶지 않았대. 그런데 경비 아저씨 통해서 연락이 왔더래. 아직 마무리가 남았다고 절로 찾아오라고 하시더래. 안 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 경비 아저씨도 그 스님이 유명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듣는 게 이로울 거라고 절의 위치를 알려주시면서 가보라고 하셨어. 영어쌤은 그 여자 때문에 도저히 무서워서 안 되겠다고 그랬는데 여자는 이미 절에 없다고 오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주말에 절이 있다는 산으로 갔지. 큰 절도 아니고 한옥이랑 조립식 집이 섞인 절이었는데 진짜 여자는 없었고 본당에서 영어쌤은 우통을 벗고 스님 앞에 앉았대. 영화처럼 주문 같은 건 없고 스님이 뒤에서 등에 손을 대고 계시는데 사우나 같이 땀이 엄청 나더래.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스님이 무슨 일이었는지 얘기를 해주더래. 예상대로 그 목매달고 자살한 남자 있지. 남자가 스님 말로는 악귀가 되었는데 그 유서가 일종의 저주 매개체가 돼서 여자한테 저주가 내려졌대. 그래서 악령이 그 여자 앞에 붙어서 부모님부터 시작한 거야. 악령이 원한 건 여자가 죽는 거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도를 한 거래.
남동생이 죽고 나서 정신적으로 약해졌을 때 여자를 제대로 조정할 수 있었대. 그래서 절벽까지 데려갔는데 마지막에 여자가 울면서 저항을 하더래. 그 타이밍에 영어쌤이 나타나서 여자를 살려준 거야. 덕분에 악령에게 딱 걸린 거지. 시시콜콜 자기 얘길 다 한 것도 악령이 시켜서 한 거래. 자신이 얼마나 불행했고 여자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알려서 여자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게. 그리고 여자를 조정해서 영어쌤을 죽이려고 찾아다녔대. 집에서 유혹해서 여자도 욕보이려고 했는데 그건 실패하고 쌤이 잠들고 나서 집이랑 같이 태워버리려고 악령이 영어쌤 몸으로 옮겨가려고 했대. 그 주문 같은 건 숙주를 옮기는 그런 주문이었대. 그런데 잠기 밝은 영어쌤이 눈치챘고 하필 용한 스님이 나타나서 실패한 거지. 스님이 악령을 쫓아내는 건 실패했대. 대신 여자 몸속에서 잠들게 하는 건 성공했다는 거야. 여자가 다시 어떤 남자라도 만나게 되면 악령이 또 깨어날 수가 있대. 그땐 여자도 죽고 영어쌤도 죽는 거래. 이미 화난 악령을 강제로 재운 거라서 깨어나면 막는 것도 소용없고 죽어야 끝난대. 그래서 여자는 반강제로 비구니가 돼서 여자 주지스님이 있는 절로 가서 살기로 했대. 결국 남자를 호구로 알던 여자는 그 호구 악령 때문에 평생 산속에서 악령이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마지막으로 스님이 편지를 줬는데 어쩌고 저쩌고 내용은 길었는데 영어쌤이 기억나는 것. 전체적으로 고맙고 미안하다는 내용이었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